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채용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제 이야기 나눴었던 게 저희가 AI를 활용한 개발기, 그거를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쵸? 그 AI를 적극 활용해서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애로사항을 겪어보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조직에서 어떤 개발자를 뽑아야 좋은 것인가 이런 걸 조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과연 어떤 개발자가 조직에서 제일 잘하는 개발자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개발자가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취업이 될까가 아니라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런 그쵸 개발자를 원하는 조직들은 어떤 개발자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취업이랑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대부분이 이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그래도 구독 중이신 분들 꽤 많네요. 40%. 그리고 대한민국이고 나머지는 여러 나라에서 구독 중이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외국 분들이 많으시네. 생각보다 외국 분들도 많으시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나이대가 일하는 나이대거든요. 18살에서 24살, 34, 그리고 이제 44세까지 해서 실제로 그 일할 수 있는 개발자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개발자 취준생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개발자 취준생 혹은 현업, 개발자 현업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채용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채용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정대리 AI 적극 활용 개발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됐던 점들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프로토타입은 뭔가 러프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프로토타입 러프하게 잘 만들어줌.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도 되게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줘 라고 명시를 제가 하면 그 부분 잘 만들어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알고리즘적인 거나 그런 걸 굉장히 잘 만들어줘야 돼. 잘 만들어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써가지고 만들어준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이 있었죠. 결국에는 크리티컬한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문제를 두 번 적긴 했는데, AI 즉 기계가 AI가 만든 소스를 즉 내가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블랙박스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몰라요. 그 안이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블랙박스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알려면 결국 개발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하려면 개발을 잘 해야 되겠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문제를 마주하는 부분이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부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이 그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면 요즘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가? 개발자 취업 준비생 어떤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보통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죠.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소스 코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보여주죠. 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과물을 보여주고 하는 거는 사실은 AI를 활용하면 금방 만드는단 말이죠. 네. 근데 결과물은 AI를 통해서도 금방 얻어낼 수 있다, 결국에는. 소스 코드의 그 결과물은 금방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조직에서는 그러면 이 취업 그쵸 인원을 뽑을 때 이런 결과물만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렇다면 조직에서는 결과물만 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쵸?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에이전트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가 AI 개발 활용기를 통해서 했었던 문제가 결국엔 소스 코드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전에 기존에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소스 코드의 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그 명시에 대해서 내가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코드 개선 부분이라든지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이 뭔가 문제가 뭔지도 알고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이제 디벨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조직에서는 개발자 취준생분들이 이제 보통 제공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나 소스 코드 결과물만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판단해서 이제 우리 조직에 들여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 찰나에 그러면은 채용 공고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다른 이 조직에서는 어떻게 인원을 뽑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채용 공고를 제가 몇 가지 들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뽑는 채용 공고입니다. 보시면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동료들과 협업하여 모든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 모든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 기존인 거죠. 레거시죠. 레거시 서비스 개발이랑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다양한 직군이랑 협업. 그거랑 다양한 직군이랑 협업. 코틀린 어쩌고 이제 그런 기술들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데 대한 기술들. 자바 XML 기반으로 작성된 레거시가 또 나오네요. 그쵸? 제가 레거시를 언급했는데 레거시 코드를 유지 보수하고 점진적으로 리팩토링한다. 아, 여기 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맡은 서비스들이거든요. 사실 서비스가 되게 많나 봐요. 예.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가져온 것들이 작은 기업은 아니긴 해요. 맡은 서비스들의 그 안드로이드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 원래 그게 당연하긴 합니다. 예. 개발에 관련된 의사결정 책임진다. 예, 책임이란 키워드가 좀 굉장히 저는 머릿속에 박히네요. 책임. 레거시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존 서비스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을 한다. 예. 아키텍처 설계 및 디자인 패턴을 실제로 구현해 본 경험. 그리고 개선. 개선이란 단어도 좀 두 번 나왔네요. 개선. 그리고 소통은 뭐 비슷하죠. 같은 말이죠. 예, 소통이니까. 여기는 그리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적극적으로 습득한다. 배운다. 학습에 대한 얘기가 있죠. 학습에 대한 얘기가 있고,
뭐예요? 또 코드 리뷰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개선, 품질을 높인다. 품질도 개선으로 볼까요? 예, 품질. 이거 따로따로 드려야 되겠네.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공고에서는 결국에는 AI를 내가 쓴다 라고 하는 게 매칭이 안 돼요, 사실. 보시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그 요구 사항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기존에 있던 레거시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다 AI한테 맡긴다 솔직히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개발을 잘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벌써 보이죠. 그리고 이제 품질 개선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의사결정을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내가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이제 개발했어요. 한 다음에 이거를 통과 이렇게 나 정하겠다라는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사실은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 그건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AI를 한테 시켜가지고 개발을 끝냈는데 이 소스 코드가 블랙박스화돼서 이 소스 코드가 어떤 뭐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는지 내가 모르고 뭐 전혀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다면 서비스에 굉장한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사실 이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려면 결국에는 AI 활용보다는 그쵸 소스 코드 자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네요. 지금 이제 이 요거만 봐서는 그렇네요. 보니까 일단 요건 하나는 이제 넘어갈게요. 요건 넘어가고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1번 공고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iOS 직군인데요. 아, 요거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자체가 앱을 4개를 유지보수해야 돼요. 지금 보면 유지보수인지 신규 개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4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예.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는데 일단은 레거시가 4개다. 예. 레거시가 4개. 레거시기 때문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3번. 그리고 이제 요런 기술이에요. iOS에서 개발하는 클린 아키텍처는 전반적인 거긴 한데 이런 것들. RIBS나 리액터 킷. 아, 근데 여기 보시면 배포 자동화 이런 것도 좋죠. 모듈화 개발. 이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시면 단순 개발 업무보다 주도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AI한테 만약 맡긴다면은 이 소스 코드를 전부 다 거기다 맡긴다라는 건데 부분적으로는 뭐 할 수 있다고 쳐도 이 단어 자체가 여기 이 문장 자체가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예. 결국에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으려면 내가 소스 코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AI를 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냐면 A한테 먼저 물어봐야 거기서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모든 레거시를 다 물어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보안상의 이슈도 있고, 결국에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니까. 예.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견, 단순 개발 업무 아니다. 이거 적어놓을게요. 업무보다는 뭐예요? 주도적인 문제 발견. 주도적 문제 발견.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사실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 책임을 너가 지고 그 서비스 개선에 품질 개선에 너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 이게 사실 내가 AI를 활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먼저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달라지나?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요게 2번 공고. 제가 4개 정도 가져왔거든요. 4개 다 볼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RM 포지션, 크로스 플랫폼 포지션입니다. 서비스 개발, 설계, 개발, 운영합니다. 프로덕트를 개발합니다. 예,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한 2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레거시죠. 아닌가? 신규라고 봐야 되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예. 서비스 품질과 개발 생산성을, 요거는 이제 같이 가네요. 예, 생산성도 있어야 되고, 품질 개선도 있어야 되고. 그 품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생산성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생산성. 그럼 이제 AI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키워드에 없긴 해요. AI라는 게 없긴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등 크로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 경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경험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원활한 커뮤니티 역량을 바탕으로 건설한 피드백과 협업 문화. 요거 이제 소통에 관련된 얘기죠. 소통이 중요하다. 자, 우대사항 경험이죠. 네이티브 경험을 항상 봅니다. 크로스 플랫폼에서는. 산업에서 근무 경험은 이해도가 있다. 이건 이제 도메인 지식을 보통 요구하죠. 도메인 지식. 적어놓을게요. O2O 서비스 개발. 온라인은 오프라인으로.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거 도메인 지식을 봐야 될까요? 예. 서비스 개발 운영. 코드 개선, 코드 리뷰. 예, 결국에는 이제 코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죠. 상당 부분. 요게 이제 3번째 공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규 기능이에요. 새로운 건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안드로이드 개발자 포지션인데요. 신규 기능 추가 및 아니 유지보수네요. 유지보수. 레거시죠. 레거시. 앱 성능 향상 및 안정성 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런 핵심적으로 채용 공고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항상 그 개선, 그죠? 성능 개선,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레거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안정성 확보, 새로운 기술 도입, 품질 향상. 왜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그 직원을 뭐 개발자를 뽑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품질을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냥 AI만으로는 솔직히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AI만으로는 내가 소스 코드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품질이 향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제 채용 공고를 한 4개 정도 봤는데 오늘 올라온 공고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어가 사이트 가서 제가 긁어 온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구조 개선, 도입 부분 개선이죠. 그리고 요런 것들은 뭐 그쵸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니까 익숙한 분 이거 생산성에 대한 거겠죠. 사실은 생산성 때문에 컴포즈를 쓰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나 더 올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지식 공유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식 공유라고 했을 때 AI 툴 공유는 아닐 겁니다. 확실히. 예. 여기서 원하는 정기적인 세미나라는 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대한 세미나겠죠. 뭔가 AI를 적극 활용한다 치면은 우리 서비스에 AI를 탑재하거나 뭐 이런 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AI 툴을 활용해서 개발한다 이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식 공유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너가 개발을 잘하고 개발에 관심 있고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부분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품질 향상 또 나오네요. 그쵸? 코드를 비롯한 프로덕트 품질 향상. 결국에는 서비스 개선, 품질 향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통한 팀 전반적인 협업. 이거는 소통이죠. 소통이라고 보면 되고. 글로벌 리모트 환경에서 개발 및 코드 경험.
그렇죠. 지속적인 관심, 학습이 또 나오네요. 두 번 나왔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거예요. 학습을 굉장히 높게 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격에도 있고 우대사항에도 한 번 더 있었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네, 레거시네 또. 레거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뭐 다른 분야는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것들은 전부 다 모바일 관련 분야입니다. 아이폰, 여기 아이폰이었나요? 요게 이제 안드 네이티브고요. 자, 요게 이제 아이폰이죠. iOS 네이티브. 예, 세 번째가 이제 RN이죠.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 하나 봤으니까 플러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은. 도메인 지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관련 있는 거 만들어 봤냐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면은 이제 기획적인 것도 아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더 소통이 더 편할 테니까. 서비스 개발 및 유지 보수 경험. 예, 그쵸. 저 유지 보수 레거시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너도 맞아 적고 일단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일단 채용 공고만 분석해 봤을 때는 채용 공고 분석해 봤을 때는 이제 레거시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뭐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AI를 왜 사용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엔 생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품질 개선 이게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결국에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제 일단은 모바일 쪽에서는 모바일 개발자를 취업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모바일 개발이라는 그 개발 자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됐었던 부분들이 그러면 AI만 활용했을 때는 우리가 블랙박스화가 돼버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취업 준비생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내가 AI만 계속 했었을 때 내가 그 작업했던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기술 왜 썼어요? 그래서 여긴 어떻게 구현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내가 삽질해서 만들었다면 그게 나오겠죠, 입으로. 근데 그게 AI 도움만 받았으면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결과물만 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잘한다? 뭐 개발적으로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은 뭐냐면 앞으로 이건 제 정대리 추측이에요. 정대리 추측. 예. 추측? 예, 추측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채용을 할 때 라이브 코딩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라이브 코딩을 점점 더 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라이브 코딩이란 것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상태에서 코딩을 하는 거죠. 어떤 뭔가를 주고 나서 예. 이제 그게 이제 뭔가 그 플랫폼에 특화된 뭔가 앱이라면 뭐 화면을 만든다든지 뭐 기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시간을 두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체크하는 거는 굉장히 이 사람 실제 실력 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그 부분 때문에 AI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AI 활용을 해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이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기존 품질에 대한 기존 서비스들에 한 그 개선이나 레거시를 다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AI로 채우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소스 코드를 열고 제가 그냥 사람 뽑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 그
뭐죠? 면접자가 이제 했던 포트폴리오를 여는 거예요. 리오를 눈앞에서 연다. 열고 나서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해 주세요. 어떻게 짰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AI를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개발력이 그 정도 돼서 한 거라면 술술 이제 입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말을 못 하겠죠. 아무 말도. 예. 요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요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에 채용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개발자를 조직에선 필요로 할까? 그리고 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최종 정리하자면 결국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AI 없이도 내가 개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AI는 그냥 약간 부스터 혹은 그냥 보조 도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그 조직에서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별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생각이 같다면 같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꾸준히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개발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좀 얘기를 했네요.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정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빡코팅 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